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에 서울 지역에서도 눈이 내렸습니다. 이 눈이 정말 올 한 해를 잘 좀 우리나라 뻗어나가게 만드는 그런 서설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서설인지 아닌지는 올 한 해를 지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운전하실 때 길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오빠도 좌우로 한번 불러보세요. 네? 오빠는 2588 대리운전을 3년째 부르신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2588 박서현 인기 있죠? 2588 2588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환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My name is what? 투자를 튼튼하게. My name is KB증권. 자산을 든든하게. My name is KB증권. 내일을 탄탄하게. My name is KB증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My name is KB증권. KB증권.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오세요. 안 된다, 늦었다. 생각 말고.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com. 진짜 쉽다. 컴온. 올뉴 말리부 국토교통부 선정 2016 올해의 안전한 차 수상기념 최대 140만원 할인 프로모션. 콤보할부 이용 시 80만원 5년 이상 차량 보유 시 추가 30만원 1월 16일까지 조기 출고 시 30만원 할인까지. 올뉴 말리부. 할부원금 1,000만원 이상 조기 출고 할인은 2,000명 선착순 일부 모델 및 차량 제외 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안녕하세요, 안성기입니다. 힘든 때일수록 따뜻한 명절이 그립습니다. 가족이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설에도 엄지척 해주세요. 힘이 되고 싶은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저희가 아까 2부에서 잠시 얘기를 하다가 못 들은 나머지 얘기를 조금 더 들어야 될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 다시 연결해서 얘기 마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다시 안녕하십니까? 2부네요. 예. 자, 아까 뉴 DJP 연대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 잠깐 좀 미진한 것 같은데 그거 잠깐만 더 말씀해 주시죠. 뉴 DJP 연합은요. 예. 약 한 달 전에요. 예. 제가 굉장히 신뢰하는 분인데 예. 그분이 저를 만나자고 하더니 반기문 얘기를 하셔요. 예. 반 총장과 자기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더라고요. 예. 저는 몰랐어요. 예. 그래서 그분 말씀이 반기문 총장이 최근 만났는데 새누리당이나 그때는 이제 새누리당이 분당이 됐어요. 예. 민주당으로는 가지 않고 국민의당에 관심이 많다. 예. 그렇게 하면서 뉴 DJP 연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해요. 예. 그래서 제가 뉴 DJP 연합은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철수 전 대표가 열린 마음으로 열린 정당을 지향하기 때문에 우리 정체성을 인정하고 반 총장이 귀국해서 정치적 이념을 발표했을 때 우리가 억셉터블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면은 함께 와서 우리 당에서 대권을 꿈꾸는 안철수, 천정배 또
만약 손학규, 정운찬 예. 이런 분들을 우리는 지금 영입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하면은 예. 이 5분이 강한 경선을 해서 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를 나가면은 예. 집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여기가 전부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안철수 전 대표 말씀하셨는데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요새 이제 다시 힘을 받았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박선숙 의원 이쪽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박선숙, 김수민 두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 의혹을 받았을 때 이미지 타격을 이제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전 대표는 새정치의 기치를 들고 예. 국민의당을 창당해서 모든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은 국민의당은 원내 교섭단체도 구성되지 못한다 예. 라고 했지만은 그가 바라는 제3당의 위치를 확보했어요. 예. 승리를 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상당한 지지도 1등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리베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안철수의 새정치에 예. 큰 타격을 입은 겁니다. 예. 어떻게 해서 홍보비 리베이트를 받고 그것을 당과 관계가 있고 예.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작품으로 예. 우리 국민의당에 타격을 준 거거든요. 예. 여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서 함께 춤을 추고 조작을 하고 강압수사를 하고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우리를 아주 옥죄 왔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당내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는데 서투른 짓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설상가상으로 지지도는 확 실망해가지고 떨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당시 제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이제 중앙선관위 검찰과 싸우면서 제 정보력을 전부 동원해서 새누리당의 홍보위원장 소위 동영상 리베이트 사건을 제가 알아냈습니다. 알아내가지고 선관위와 검찰에 압박을 가해서 함께 수사를 했죠. 그러면서 검찰에서는 우리 것은 신속하게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우리가 구속되면은 새누리당 홍보위원장도 구속시켜야 된다. 라고 이제 강하게 싸웠는데 법원에서 2번씩이나 구속영장을 기각시켜줬어요. 우리는 불구속 기소를 하고 새누리당 홍보위원장은 공직선거법도 빼고 몇 달을 가지고 있다가 한두 달 전에 제가 매년 법사위에서 떠들어대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만 했다면 불구속 기소. 그래서 제가 이게 형평에 어긋난다. 이제는 이러한 검찰의 야당 죽이기, 안철수 죽이기 작전에 대해서는 법원이 제대로 판단을 해줘야 된다. 했는데 어제 전원 무죄 판결을 했어요. 그리고 새누리당 홍보위원장은 지금 기소해놓고 함흥차사가 돼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검찰을 개혁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중앙선관위를 개혁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정권교체의 필요성이 있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국민의당과 안철수는 거기에서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우리 지지도는 추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한없는 박근혜 정권의 이 검찰의 민정수석실의 이 피해를 국민의당과 안철수가 다 당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참으로 억울했지만은 역시 현명한 사법부에서 공정한 판결로 밝혀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버스는 지나갔잖아요. 국민들은 다 잊어먹었잖아요. 억울하기 짝이 없죠. 잘 알겠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저는 호남 중진들에게는 안철수 편든다고 또 안철수 측근들은
제가 비대위원장이 됐잖아요. 알겠습니다. 안철수가 부탁해서 된 거예요. 예. 저는 빨리 간두고 원내대표에 전념하겠다고 하면은 안철수가 그래도 당을 해달라 했는데 이제 와서는 안철수 편에서는 박지원 보이고 안철수는 안 보였다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샌드위치 만든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당의 안철수의 추락한 지지도는 누구한테 보상받냐 이거죠. 예. 아니 뭐 잘 되겠죠 뭐.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그럼 줄이겠습니다. 예. 목소리 관리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대표 경선 끝나면은요. 제일 처음에 좀 저희하고 인터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선전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였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정부 부처들이 조금 전국 혼란한 이런 과정에서 몸집 불리게 나섰다고 그러네요. 예? 예, 정치인들은 선거 전만 되면 몸집 불리기를 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은 이는 정권 말만 되면 확대 본능이 꿈틀을 대는 거죠. 정권 힘이 좀 약해지니까 빈틈이 보이니까 조직, 부처 몸집을 불려놓자라는 건데 이번에 보면 올 상반기까지 최소 23개 부처가 60개 이상의 국과가를 신설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전체 부처로 보면 60%에 이르는 수준인데 6개월간 이 정도 조직을 신설하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비슷하고 겹치는 분야도 있는데 일단 늘리고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을 무조건 늘리고 보자는 부처 이기주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몸집을 늘리는 거예요? 정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각 부처들은 필요에 따라 조직 신설한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명분이라는 건데. 맞습니다. 안 그래도 1만 명 이상 증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공공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려야 되니까. 그런데 정부 바뀌는 틈을 이용해서 앞다퉈 조직을 일단 늘려놓고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조직을 늘려놓으면 당연히 예산이 따라오겠죠. 함부로 조직 줄일 수 없습니다. 자를 수가 없잖아요. 이런 장점을 활용하자라는 거고요. 결국 올해 공무원 급여도 올라가잖아요. 3.5% 올리고 뭐 호봉 승급분까지 포함하면 6, 7% 오른다라고 하는데 결국 여기에 국민 세금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죠. 지난해 세금이 잘 거쳤다고는 하는데 세금은 담배값도 올랐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사실 매년 반복되다시피 해서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인데, 근데 어떤 측면에서 AI가 계란의 공급 과잉을 해소해왔다는 그런 분석이 나온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한국에 다 그런 건 아니면 남아도는 게 쌀, 우유, 계란, 닭고기거든요. 아, 그래요? 맞습니다. 근데 보통 계란 같은 경우에도 적정 사육수에 1,000만 마리, 6천만 마리니까 적정 사육수인데 1,000만 마리 항상 초과된 수치였어요. 왜냐하면 닭 한 마리 키우기 위해서 법적으로 허용된 면적 양계장에 어느 정도면 있으면 A4 용지가 0.06 제곱미터라고 해요. 근데 이거보다 적은 0.05 제곱미터면 있으면 닭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한 마리를. 따닥따닥 붙어서 키우는 거죠. 공장이죠. 맞습니다. 작년 재작년 저희 메르스 때도 이런 응급실에 밀집되는 것 때문에 크게 확산됐던 것처럼 AI도 이런 밀집해서 키우는 양계 농장의 현실 때문에 많이 확산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살처분된 게 전체 산란계 3분의 1 정도라고 하잖아요. 결국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공급 과잉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닭고기 관련 회사들 주가가 초기에 많이 올랐었는데 나중에 AI는 언젠가는 뭐 잠잠해질 테니까 그때가 되면 공급 과잉이 해소돼서 이게 호재가 아니냐 이런 거죠. 닭을 너무 그렇게 좁은 공간, 닭의 IQ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저도 IQ는 잘 모르겠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7살 아이의 지능을 가졌다는 영국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꽤나 생각보다 높은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제 둘째 아들보다 높다는 얘기인데. 아직 애기구나. 예. 자, 그리고 스승의 날에 은사한테 주는 캔커피와 카네이션이 허용이 됐네요. 네, 원래 안 된다고 했다가 어제 업무보고 전에 자료를 배포했는데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스승의 날 같은 공개 행사에
근데 그러면 평신은 안 된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공개 행사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학생 대표 등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학생 대표 반장도 있을 수 있고 어디까지 학생 대표라고 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수님들 이제 앞으로 그런 요건만 갖추면 받을 수 있다. 아니 저는 사실 수업 시간에 애들이 예를 들면 예전에 교수님 이러고 누가 캔커피 놓고 누가 넣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앞으로는 가차없이 그걸 이제 벽에 던져버리겠네요. 공개 행사. 그러니까 공개적인 데서 누가 줬니라고 해서 다시 받아야 되는 거죠. 학생 대표니라고 물어봐야죠. 그리고 졸업식 날 해주는 꽃다발도 괜찮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졸업식이면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이제 빠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성적 관련된 것들 다 끝났으니까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의정부 경전철이 결국 파산 신청을 했네요. 2012년 7월에 처음 건설한 경전철입니다. 5,470억 원을 들여 건설했는데 4년 만에 파산 신청을 했고요. 파산 여부는 이르면 3월에 결정이 되는데 당연히 처음에 세울 때만 해도 많이 이용할 거야 라고 해서 하루에 7만 9천 명이 이용할 거라고 건설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반도 안 되는 4만 5천 명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적자가 연간 450원씩 내니까 민간 건설업자들이 세웠을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적자 감당하기 힘드니까 파산 신청을 했는데 의정부시는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라고 하지만 그게 과연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됩니다. 맞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좀 자세하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김인식 감독 결국 오승환 선수를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표팀에 선발을 했는데 결국 이제 명분보다 실리를 선택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어제 이 WBC 대표팀 예비 소집이 끝나고 난 뒤에 이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김인식 감독이 오승환 선수를 WBC 대표팀으로 선발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오승환은 꼭 필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대표팀에 선발한다.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선발 배경을 밝히기도 했고요. 이 WBC 대표팀이 투타에서 이 중심 선수들이 빠지면서 역대 최약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김인식 감독의 고민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여론의 부담을 무릅쓰고서 오승환 선수를 선발했기 때문에 이 김인식 감독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성적에 대한 부담을 더 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 오승환 선수가 2014년에 이 마카오 원정 도박으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WBC에서는 이 국가대표로 선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여론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승환 선수의 대표 선발에 반대하는 측의 의견은 원칙을 지키자, 또 이 국가대표의 명예와 자격을 지키자 이런 주장인데 아마도 이 김인식 감독 입장에서는 성적을 잘 내면 모든 것이 지나갈 것이다 이런 판단을 내렸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식의 논리가 이제 바로 이 스포츠는 성적이 존재의 이유를 증명한다는 이 한국 스포츠의 오래된 프레임이자 패러다임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쉽게 얘기했죠. 이기면 충신, 지면 역적 이런 말도 있었는데 이 결과로 모든 것을 말한다는 논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조금은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좀 변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뭐냐면은 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주고 또 이 국가대표라는 명예에 걸맞는 언행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오승환 선수의 선발을 두고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김현수 선수는 대표 선발을 고사했다고 그러고 추신수 선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신수 선수는 현재 이 소속 구단인 텍사스에서 WBC 대표팀 이 선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타수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지 되는데, 현재까지 보면은 추신수 선수가 좀 고액연봉자인데다가 지난해 부상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텍사스 구단이 대표팀 차출에 반대하고 있는데 합류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볼티모어 김현수 선수,
본인이 대표팀 대표팀에 합류하는 것을 좀 고사했습니다. 예. 그래서 비난도 좀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근데 무조건 비난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김현수 선수가 지난해 좀 고생을 많이 했죠. 지난 시즌을 3할째 타율로 마감하면서 우리가 봤을 때는 꽤 잘했다고 박수를 보내줄만 하는데 이 프로 세계가 참 냉정합니다. 이 볼티모어 구단이 지금 외야수를 보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해 김현수 선수의 이 팀 내 입지가 불안하기 때문에 김현수 선수로서는 일단 팀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 올 시즌 겨울 훈련하고 또 스프링 캠프에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팀에 합류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봐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봅슬레이 여자 경기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메달을 따냈는데 기대가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이 봅슬레이 여자 2인승에 이 김유란, 김민성 선수가 북아메리카컵 6차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예. 이 북아메리카컵이 올림픽이나 월드컵보다는 한 단계 낮은 대회이거든요. 예. 자, 하지만 지금 세계 랭킹 1위인 원윤종, 서영우 선수도 처음에는 이 북아메리카컵 대회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예. 때문에 이 김유란, 김민성 선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예. 이 평창 동계올림픽 앞두고 투자가 이뤄지면서 이 봅슬레이 2인승 원윤종, 서영우 선수 또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가 세계 랭킹 1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예. 여자 2인승에서도 메달이 나오면서 썰매 종목이 예.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망 종목이 돼버렸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하선입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좁은 차에서 생활하던 은훈의 가족이 새 집을 찾고 가스 폭발로 전신 화상을 입은 현석이가 치료비 걱정을 덜 수 있었던 것은 다 여러분의 사랑 덕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위기의 순간, 월드비전은 위기 아동 지원 캠페인을 통해 도움이 절실한 가정을 긴급 지원합니다. 연말 연시 여러분의 사랑이 꼭 필요한 곳에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월드비전과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인간비타민 또 고슴도치 엄마 장영란입니다. 엄마들이 요맘때 되면 고민이 참 많아져요. 아이들 선물, 와우, 고민되죠? 크리스마스 끝나면 또 선물 골치 아파요.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선물은 어떠세요? 건강한 지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비옥한 땅, 실컷 숨쉬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공기, 후룩후룩 걱정 없이 마시는 맑은 물. 얼마면 살 수 있냐고요? 빼세요. 빼라고요. 이번 연말 선물엔 포장비를 빼세요. 과대 포장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지구를 선물해 줄 수 있답니다. 속이 꽉 차야지 겉만 화려하면 뭘 하냐고요. 빼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지맥스. 생산 장갑도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지맥스. 한국어요? 어릴 적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 한글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는 싫었지만 이제는 감사해요. 그리고 한국어 하는 내가 자랑스러워요.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118개국 1900여 개의 한글 학교에서 10만 명의 재외동포 아이들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한민족이라는 뿌리를 잊지 않도록 재외동포 재단은 전 세계 한글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2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버팀목 재외동포 재단. 공기가 탁해 작업이 안 됩니다. 유해 공기 때문에 직원들 건강에 지금 당장 오토링크를 설치하라. 오토링크 산업용 집진기. 각종 분진과 오일 미스트, 용접효, 작업장 냄새와의 전쟁 끝. 믿을 수 있는 집진기 오토링크. 1577-7097.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투자를 튼튼하게. KB증권. 자산을 든든하게. KB증권. 내일을 탄탄하게. KB증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My name is KB증권. KB증권.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오세요. 우리 같은 영어 왕 초보에게도 정말 좋아요.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com. 진짜 쉽다. 컴온. 올뉴 말리부 국토교통부 선정 2016 올해의 안전한 차 수상기념 최대 140만원 할인 프로모션. 콤보할부 이용 시 80만원, 5년 이상 차량 보유 시 추가 30만원, 1월 16일까지 조기 출고 시 30만원 할인까지. 올뉴 말리부. 할부원금 1,000만원 이상 조기 출고 할인은 2,000명 선착순, 일부 모델 및 차량 제외 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맛있는 음식을 더 맛있게 즐기는 저 최현석 셰프의 방법. 스테이크 and fried 파스타 and fried 파티 and 스프라이트와 맛있는 케미. 맛있는 음식을 더 맛있게 즐기세요. 스프라이트. 안녕하세요. 안성기입니다. 무엇이든 시작하기 좋은 1월입니다. 어떤 시작이라도 힘낼 수 있도록 이번 설에도 엄지척 해주세요. 힘이 되고 싶은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출발 새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 같은 한마디. 올겨울 그 마지막 풍경을 그와 함께 볼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다. 추억이란, 사라지는 풍경이란 그 자체로만 남는 것은 아니니까. 그때 함께한 사람으로 인해 남는 것이기도 하니까. 오늘은 이도우 작가의 소설 사서함 110호의 우편물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001년에 벌어졌던 나주 두들강 여고생 살해 사건 기억하시죠? 한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목 졸라 살해당한 사건인데요. 16년 동안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가 어제 재판부에서 가해자 그러니까 피고인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시효가 폐지된 이후 첫 유죄 판결 사례가 됐는데요. 관련 내용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이거 간단하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16년 전 사건이니까요.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그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2001년 2월 4일 새벽 1시경에 광주 강역시에 거주하는 박모양, 그 당시 여고 2학년이었습니다. 17세 됐는데 새벽 1시에 집에서 나갔다가 새벽 3시 30분에 인근 PC방에서 불상의 남성과 함께 있는 게 이제 마지막 그 모습이었는데 당일 오후에 바로 나주 드들강이라는 곳에서 그 완전 나신 상태로 성폭행 당하고 목이 졸린 그런 상태의 흔적을 남기고 사망한 채 발견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DNA는 발견이 됐었죠,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 수사본부를 차리고 200여 명의 용의자 상대로 수사를 했었는데요. 나주 경찰서에서. 근데 결국 DNA가 확보가 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관하고 용의자 200명 상대로 이제 수사를 했으나 그러니까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됐죠. 그런데 결국 2014년도에 나주 경찰서에서
그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를 해서 이 DNA와 일치한 목포교도소에 수감 중인 범인, 그러니까 다른 그 2명의 강도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그 수감 중인 사람과 DNA가 일치한 걸 발견하고 기소 의견 송치를 했으나 결국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유죄를 받아내지 못했는데 바로 이제 작년이죠. 2016년 2월 달에 경찰과 검찰이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주지방검찰청 차장,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의 이제 그 소위 지방청의 수뇌부하고 의논을 해서 이 사건 수사를 재개를 했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DNA 일치한 건 이미 예전에 밝혀졌고, 그 증거 불충분했던 부분을 보완을 했는데, 바로 여자 친구가 범행 당일날 다른 지방에 있는 곳에 가서 사진을 찍고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도소에 함께 수용된 수용자들 350명을 상대로 전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부터 그 여학생을 데리고 가서 성관계를 했는데 통증을 호소하는 바람에 성관계를 거부를 하더라. 그래서 제압을 하고 결국 성관계를 했다라는 결정적인 진술을 받아내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국내 그 권위 있는 부검의 부검 소견이 뭐였냐면 피해자가 생리시 성관계를 했는데 곧바로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생리혈과 남성의 책, 즉 DNA가 혼합이 되지 않은 것이 유력하다. 이게 법원에서 결국 유죄로 받아들이는 관건이 된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 16년 만에 그 여학생의 유족의 한을 풀어주는 유죄를 받아낸 것입니다. 지금 장기 미제 사건 좀 있죠? 많죠? 네, 그렇습니다. 강력 현재 270건 정도가 강력 그 살인 사건 등 장기 미제 사건이 있고요. 각 지방청 17개 지방청에서 이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전담팀이 보통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물론 이렇게 그 장기 미제 사건 전담팀이 지금 꾸려져 있죠. 지방경찰청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담팀에서 미제 강력 사건들을 지금 다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장기 미제 사건은 각 지방청 산하에 가지고 있는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이 수사를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1개 부서에 4명 미만의 장기 미제 전담팀이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일선에서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팀장님 말씀은 좀 그 일손이 딸린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일손도 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 장기 미제 사건에 전담을 해야 되는데 뭐 경호 업무라든가 또 다른 강력 발생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동원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일선의 호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런 나쁜 짓을 하면은 반드시 잡힌다. 이런 교훈을 이번 드들강 살인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만약에 역지사지로 피해자 가족이라고 하면 30년이 지나도 이 한을 잊을 수가 없고 결국 이 사건으로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2009년도에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불행한 사건이고요. 어제 재판에서 그 가족과 그 노모 어머니죠. 어머니가 울면서 그 가시는 모습이 뒷모습이 보도가 되게 됐는데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기도 하면서 장기 미제 사건 반드시 검거를 하고 해결을 해야 피해자와 유족의 한을 풀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카타르시스도 줬던 양면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새해가 되면은 많은 분들 올해 내운세 어떻게 되나 참 이런 거 여러 가지 궁금하셔서
자기 이 토정 비결 같은 거 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죠. 믿든 안 믿든 뭔가를 시작할 때 또는 계획할 때 마치 풍습처럼 한 번쯤은 자기 운명을 점쳐보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자, 언제부터 이렇게 인간은 타고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궁금해했는지, 과거의 운명에 대해서 알아내는 방법 어디에서 찾았을지, 역사학자시죠? 전희영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토정 비결 보세요, 전 박사님도? 한 10년 전까지는 봤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맞아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미래가 궁금할 나이를 지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궁금한데. 궁금해요. 네. 근데 이거 사실 이 사람이 자기 운명을 알고 싶어 하는 거는 타고 쪽부터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모르니까 미래가. 그죠? 인간 공포의 근원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항상 자리 잡고 있죠. 예. 그래서 궁금하긴 했을 텐데요. 근데, 글쎄요. 인간이 인간으로 이제 출현하면서, 부터 자리를 잡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개념이 좀 다른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로 묶여 있을 때에는 개인의 운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한편으로는 아주 강고한 공동체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이제 개개인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지 않았을까. 자의식의 형성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자의식이 있어야만 이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텐데, 옛날에 그러니까 처음에 물론 이제 동양 같은 데는 주역이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근데 이 운명을 이렇게 점친다. 그랬을 때 서양 같은 경우에 별 보고 하지 않았나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기본은 한 가지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라고 하지만 우리가 시간 할 때 시간이라는 한자를 써볼 때 떼시자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생긴 글자인지 좀 아시잖아요. 이 나릴자에다가 절사자를 붙이는 거죠. 그러면 나릴자와 절사자가 떼시자보다 먼저 만들어졌겠죠. 나릴자와 절사자가 떼시자 이전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훨씬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절사자라고 하는 건 종교시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간을 뜻하는 떼시자가 종교시설보다 나중에 개념이 형성됐다는 그런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시간은 종교와 결합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종교와 결합되어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지하는 천체의 리듬이잖아요.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차고 기울고 낮이 되었다 밤이 되었다. 이 모든 게 시간을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늘의 움직임이고요. 인간이 이제 이 하늘의 움직임에 하늘의 뜻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생각 이 있기 때문에 모든 운명론적인 사고방식은 이 천체의 운행과 연관이 돼 있어요. 이게 서양에서는 별자리 별점으로 나오고요. 동양에서는 이제 사주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타나는 거죠. 천체의 운행 시간, 생년, 월, 일, 시라고 하는 인간의 출생의 시점하고 인간이 이제 살아가는 당시의 천체의 운행 상황하고 이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그해, 그날 또는 그달의 운명을 알아보려고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 이제 운명론 또는 점성술, 사주학 이런 것들로 변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박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왜 그 달이 있잖아요. 달이 어떻게 이게 보름달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만조, 간조가 생기고 그 큰 바닷물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건데. 결국은 그런 천체의 영향을 인간이 어떤 생년월일시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태어날 당시에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성격 같은 게 거기에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기초로 해가지고 운명을 점친다 이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맞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7세기까지도요. 서양 의과대학, 우리나라는 이제 의과대학이라는 것은 없었고, 그렇죠. 서양에는 좀 일찌감치 의과대학들이 있었는데요. 의과대학의 필수 과목 중에 하나가 천문학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제 동양의학에는 이제 수술이나 외과술이 없지만 거기는 일찌감치 외과술이 있었는데, 외과 수술을 할 때 환자의 그 별자리하고 하늘의 별자리를 맞춰서 길한때를 찾아야 됐거든요. 그거 무슨 한방 같네요. 비슷하죠. 한방도 체질 같은 거 하잖아요. 체질하고는 좀 달라서 이건 그야말로 운명이 있거든요. 운명. 그러니까 하늘이 이 환자를 특별히 가호할 때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수술 시간을 예컨대
뭐 환자가 전갈줄알이다. 그러면 이제 전갈자가 가장 밝게 빛나는 때 네. 이때로 수술시간을 잡는다든가 이런 식의 관행이 있었던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단지 생년월일치 하나로서 운명이 결정되고 성격이 결정돼서 평생을 간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별자리가 밝게 빛날 때 힘이 왕성할 때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이 가진 사주가 어떤 시점에서 특별히 이제 그 하늘의 운행과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때가 있고 이런 걸 다 따지는 것이 이제 운명론이었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토종비결이라는 거는 있는데 이거는 사실 태어난 연월 일로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가 빠져 있어요. 예. 그러면은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건가요? 정확도가 아니라 시를 안다고 정확도가 있으라는 물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예, 같은 날 태어난 사람들이. 이 토정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많이들 이제 아시는 얘기지만 토정 이지함이라는 예. 분의 호고요. 지금 서울 마포구 토정동에 이제 이분 집이 있어서 토정동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토정동이 있어요, 지금? 예, 마포구 바로 여기 옆에 토정동이 있어요. 그래요? 토정동, 신수동, 구수동, 용강동 일대가 다 이제 저 마포구의 핵심 지역이었는데요. 예. 조선 선조 때 사람이고요. 예. 좀 진짜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누군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 이 신비술 이런 걸로 이제 이름이 높았고 저 벼슬아치로서는 선정도 베풀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아하. 근데 하도 이제 그 술사로서 이제 성망이 높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요약 단순화한 거죠. 사주라고 하는 것을 좀 요약 단순화해서 시를 빼버리고 그러니까 생년월일만 가지고 매해 그 해가 이제 어떤 해다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제가 말씀드렸듯이 타고난 날하고 현재의 그 천체의 운행하고 이것과의 상호 관계를 보는 것이 운명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요약해서 이제 만들어낸 것이 이제 토정 비결이다라고 해서 새해가 되면 이제 그 이후로 많이들 보죠. 많이들 보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근데 올해가요. 이 대선이 있는 그러니까 뭐 신년 초에 그걸 본다라는 것도 있지만 대선이 있는 해 아닙니까 올해가. 그러면 정치인들 특히 이제 총선 때 되면 좀 이렇게 사주 보거나 이런 집이 아주 그냥 문전성시래요. 예? 근데 정치인들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운명을 점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의 사주 명리학이라고 보통 이제 요즘엔 사주학이라고도 많이들 이제 학자를 아무데나 붙이니까 학이라고들 하는데 지금 이것처럼 하나의 이제 사주 팔자 그리고 이제 팔자라고 하는 것은 각 사주가 두 글자씩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생년월일치인데 그냥 유년이 아니라 정유년이거나 이제 이러니까 이거 합치면 8글자가 되거든요. 아직은 병신년이죠. 예, 병신, 아직 정유, 구정이 안 지났으니까. 임진 이런 것들로 이제 다 정해서 8자씩이 되니까 사주와 합쳐서 8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하고 그 해의 이제 기운, 그 해 각 달에 그것도 이제 정유년이 있고 뭐 이민이 있고 하듯이 이런 것들하고 합쳐서 8글자와 8글자를 대응시켜가면서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이걸 나름대로 통계를 내고 개통한 것이 이제 사주학이고요. 사주로 이제 운명을 점치는 거고. 그 밖에 샤머니즘에서 점을 치는 건 좀 다르죠. 그거는 이제 어떤 귀신을 통해서 예지력을 얻어가지고 그분이 오시는 거군요. 미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찾아가는 사람들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말은 이제 세간에 돌아다니는 소문으로는 뭐 유력 정치인이 누구를 찾아가서 점을 치고 애기 있으면 구슬한다고 그러고 또 선거를 앞두고 조상묘가 잘못돼서 사주의 기운이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묘를 이장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잖아요. 그렇죠. 사실 여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고 또 한편으로는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어서 그렇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래도 이왕이면 나쁘다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보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그렇군요. 굉장히 오래가는 모습인데 사실 이거 때문에 그 운명이 좀 좋아졌다든가 하는 실질적인 근거는 별로 본 적이 없었어요. 역사는 운명을 가르치지 않는다. 역사는 자유인들의 의지가 결정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길을 여는 순간들이다.
샤르드골이 한 얘기인데요.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이 운명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목요일 순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